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증상이 없어도 무료로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치료 병상이 부족해지자 경기대학교 기숙사를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숙사를 비워줘야 하는 학생들을 위해선 임시 주거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의정부 캠프 잭슨이 60여년 만에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정부시는 이곳에 국제아트센터를 건립한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개발이 이루어지기까지 풀어야 할 숙제도 있습니다. 7호선 포천 연장 방식을 놓고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포천 시민들이 원하는 직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나라뉴스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확진자 가운데 40%가 무증상자로 나타나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때문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증상이 없어도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선제 검사가 실시됩니다. 검사 방법도 타액을 통해 간편하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고양시 화정역에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임시 진료소가 마련됐습니다. 영하의 맹추위가 기승을 부렸지만 바이러스 검사를 위한 시민들의 행렬은 이어졌습니다. 기존엔 고열 등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이 검사를 받았지만 지금은 무증상자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한 데다 확진자의 40%가 무증상자로 나타나면서 보건당국이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겁니다. 이번 선제 검사는 무증상자를 신속히 찾아내는 것으로 검사비는 무료이며 개인정보도 휴대전화 외에는 이름이나 주소를 남기지 않아도 됩니다. 임시진료소는 경기도 내 71곳에 설치돼 다음 달 3일까지 운영됩니다.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전체로는 150곳입니다. 지하철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주로 설치되며 의정부시는 아예 이동 임시진료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증상이 있건 증상이 있든 없건 간에 내가 꼭 의심스러운 사람 모든 국민들은 언제든지 9시부터 6시 사이에 오시면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가 있고 검사 비용은 없이 무료로 그 검사를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꼭 검사를 받기 바라겠습니다. 또 검사 방법도 간소화됐습니다. 기존에는 면봉을 코 속 깊이 넣어 검사하는 비인두 도말 PCR 검사법으로 거부감이 높았지만 선제 검사에서는 침을 통한 타액 검사 PCR과 신속 항원 검사 등 두 종의 검사법이 추가됐습니다. 기존 비인두 도말 PCR 검사가 정확도가 높지만 타액 검사 PCR도 전파 가능성이 있는 바이러스를 찾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타액 검사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제 MP 수압이라고 하는 비인두 하는 것보다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또 일부 연구에서는 거기서 찾지 못한 사람을 타액 검사에서 찾기도 해요. 그래서 충분히 전파 가능성이 있는 바이러스를 찾아내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 같다. 다만 30분 내 결과가 나오는 신속 항원 검사의 경우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양성으로 판정되면 PCR 검사를 추가로 진행해야 합니다. 보건당국은 최근 확진자가 지인 모임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만큼 당분간 개인적인 모임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경기대 기숙사가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할 생활치료센터로 사용됩니다. 경기도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치료 병상이 부족하자 경기대 기숙사를 생활치료센터 이용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2개 동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치료센터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대와 학생 측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학생들의 안전 문제는 물론 보상이나 임시 주거 마련을 통해 불편이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검토했던 경기도가 정부 방침을 수용해 현재 방역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중앙정부가 언론을 통해 단독 격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냈다며 아쉽지만 정부 방침을 존중하고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정부가 엄중한 현 상황을 반영해 신속한 결단을 내려주실 거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지사는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중대본 회의에서 확산세를 고려할 때 3단계로 조기에 격상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네, 포천 내 기도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해 지역의 고민이 큽니다. 상황은 어떤지, 후속 조치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포천시 보건소 정연호 소장과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포천시 보건소장 정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포천 내 한 기도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기도원에 다녀오셨겠지만 환경이 어떻던가요? 기도원을 가보니까 이제 통로를 공동 사용을 하고 화장실을 공동 사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방들이 개인적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고 엄마하고 딸, 또 엄마하고 아들, 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린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한 방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으셨고요. 부부 간에도 또 같이 한 방을 쓰고 그러니까 한 분이 감염됐을 때 감염의 위험이 다른 시설이나 이런 데보다 훨씬 더 많은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 이번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분들은 모두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인 거죠? 어제 15명은 그 이천생활치료센터로 이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5명은 오늘 병원 배정받아서 빠른 시간 내에 이송을 마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7분은 이제 자가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계속 자가격리하면서 경과를 관찰을 14일간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방문자들이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검사를 했더니 다 양성이 나와가지고 그분들은 우리 포천 시민이 한 분 있고 또 서울에 계신 분이 3분 그리고 제주도에 계신 분이 한 분이라 가지고 5분이 추가로 확진이 돼서 해당 지자체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지금 발빠른 조치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역사회로 퍼져나가진 않을지 좀 걱정 안 해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래도 외부 출입이나 접촉이 많지 않은 집단으로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서 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추가로 그런 집단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계신 종사자분들에 대해서 일제 검사를 다시 한번 추진하고자 합니다. 10월 달에 2,300명 검사를 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도 전수 검사를 해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더 이상 집단 발병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근에는 무증상 감염도 많다고 하고요. 또 어디서 어떻게 감염이 됐는지 경로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불안감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신지도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보건소에서는 현재 선별진료소를 포천시 보건소 그리고 서울 보건지소 2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시책에 따라서 임시 선별진료소를 영부 면사무소 내에 그리고 일동의 파출소 앞에 복개주차장에 추가로 설치를 해서 빠르면 내일부터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 누구나 무료로 증상 없으신 분들도 와서 자유롭게 검사를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천 내 선별 진료소도 늘고 또 누구나 무료 검사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더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포천시 보건소 정연호 소장이었습니다. 미군 기지를 조속히 반환하라. 의정부 씨가 올해 줄기차게 요구했던 건데요. 미 반환 미군 기지 3곳 중 캠프 잭슨 기지 한 곳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의정부 씨는 이곳에 국제 아트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세워둔 바 있는데요. 기지 반환 이후에도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지난 60여 년간 미군이 주둔했던 캠프 잭슨입니다.
의정부 도심 한가운데 있습니다. 작년에 병력이 모두 철수해 기지는 폐쇄된 상태입니다. 의정부시는 이곳에 국제아트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세웠지만 기지 반환이 늦어지면서 개발이 차일피일 미뤄졌습니다. 조속히 반환하라! 미군기지 반환 없이는 도시의 미래도 없다. 의정부시는 올해 초부터 국방부 등을 상대로 기지 반환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10년 넘게 발전 종합계획을 세운 우리 의정부시에 그 기능이 다한 미군 부대를 공여지를 조속히 반환해서 우리의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것을, 그래서 정말 의정부 발전에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이 요구에 응답했습니다. 정부는 주한 미군기지 12곳을 미군으로부터 돌려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반환 기지 중에는 의정부 캠프 잭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환영의 입장을 냈습니다. 오랫동안 반환 결정을 기다렸던 시로서는 이제 진심 어린 환영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캠프 잭슨에는 기존의 근린공원 국제 아트센터로 개발 사업을 발전 종합계획에 반영해서 진행 중에 있고, 캠프 잭슨의 국제 아트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은 현재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기지 환경 정화가 급선무인데 막대한 정화 비용을 누가 낼지를 두고 우리 정부와 미국 간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공산이 큽니다. 또 현재 기지 내부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국토부가 이를 해제해줘야 개발이 가능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7호선 포천 연장 방식을 놓고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포천 시민들이 원하는 직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서울시가 비용 등을 이유로 7호선 포천 구간을 내량으로 줄여 운행할 것을 고수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천 시민들이 8량 운행을 요구하면 서울시와 계속 협의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7호선 포천 연장 사업은 양주 옥정역에서 포천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서울시는 옥정에서 포천 구간을 8량이 아닌 4량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포천 시민들은 7호선을 타고 포천을 가려면 양주 옥정에서 환승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따른다며 지난 10일 관련 공청회 개최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26명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14일 0시 기준 9,964명으로 10,000명에 육박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시흥시가 28명으로 가장 많고 부천 19명, 의정부 17명, 양주 3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주말 집단 감염이 발생한 포천 기도원은 2명의 확진자가 더 나와 누적 확진자는 34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자 증가로 치료 병상 가동률도 91.4%로 전날보다 0.8% 증가했으며 중증 환자 병상은 49개 가운데 1개만 남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의정부 시청 직원 1명이 1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직원 A씨는 전날 가족이 확진돼 진단검사를 받고 코로나19 양성으로 판정됐습니다. 보건당국은 A씨의 동선을 파악해 접촉자를 가리는 한편 A씨와 같은 부서 직원 10여 명을 자택에 대기하도록 했습니다. 시청사 폐쇄 여부는 역학조사관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경기 북부 시장 군수 10명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을 공동 건의했습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낙후되고 열악한 경기 북부의 균형 발전을 위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을 건의한다며 비교적 규모가 큰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이전을 요구한 공공기관은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3곳입니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지난 10월 산하 공공기관 5곳을 경기 북부에 이전하거나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연천구는 국민권익위원회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2등급을 받으면서 6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청렴도 측정은 민원인 등이 평가하는 외부 청렴도와 소속 직원이 평가하는 내부 청렴도 등을 종합해 산출합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